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직접 그 401k 그 웹사이트에 가서 이제 그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만큼 돈을 낼 수 있는지 그 퍼센티지를 조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펀드가 있는지 자기가 고를 수 있는 펀드가 어떤 것인지 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펀드, 예, 좋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가장 자신에게 맞는 괜찮은 펀드를 이제 고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요, 간단하게 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은 저희 회사 경우는 이제 63 방식, 즉 제가 6%를 내면은 3%까지 매치해주는 방식이고요. 이제 미국에서 많은 회사들이 이 63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제가 이제 1%를 내면은 회사가 반, 즉 0.5%를 매치해 주는 거고요. 2%를 내가 내겠다? 그럼 회사에서 이제 1% 내주는 거고요. 이게 쭉쭉 가게 되겠죠? 3, 4, 5, 6, 예, 3% 내면은 회사가 1.5%고요. 나 4% 내면은 2% 매치해주고요. 5% 내면은 2.5%, 6%를 내면은 3%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내고 싶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 50%를 계속 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회사가 매치해 줄 수 있는 최고 퍼센트가 3%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3%로 끝나게 됩니다. 예. 8%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되게 이제 연봉이 높아서 지금 세금을 많이 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뭐 돈이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면은 굳이 7%, 8%, 9%, 10%까지 이렇게 401k에 돈을 이제 떼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63 이쪽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은퇴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를 6%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여기서 이제 회사가 지정해 놓은 기본 펀드, 저번에 2045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했는데요. 이쪽으로 돈이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도대체 어떤 펀드인지를 보고요. 자기가 투자할 건데 이제 어떤 펀드로 돈이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저한테 맞는 펀드인지 제 마음에 드는 펀드인지를 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것을 이제 또 다른 이제 바꾸는 작업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은 이제 그 컨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뭐 돈을 내다, 투자하다, 예, 저금하다, 저축하다, 불입하다고요. 이쪽은 이제 그 투자한 돈을 나누는 이제 alloca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배분하다, 나누다. 그래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조정하는 방법과 그 allocation을 바꾸는 방법, 조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ADP를 쓰기 때문에 이제 ADP 시스템을 통해서 그 제 연봉 페이체크가 이제 뭐 그 체크 회사에서 주는 체크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1년 동안 얼마 받았나 세금을 얼마 냈나 등등 그 돈 관련된 정보는 다 ADP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01k 계정 역시 이제 ADP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봤던 거고요. 예.
제가 ADP로 로그인을 하고요. 예,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리타이어먼트로 가겠습니다. 예, 리타이어먼트로 가겠습니다. 예, 저번에 잠깐 이메일 본 대로 3%를 떼겠다. 그 다음에 어메리칸 펀드 2045에 돈을 넣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3%를 떼겠다. 그 다음에 어메리칸 펀드 2045로 되겠다. 제가 이것을 이제 조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디트를 누르시고요. 예, 지금 보시는 방법은 이제 제가 쓰는 그 ADP 웹사이트 시스템에서 401k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회사마다 제공하는 그 펀드 회사랑 401k 해주는 시스템 웹사이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예, 하신다고만 약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P나 만약에 비슷한 시스템을 쓰시는 경우는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컨트리뷰션을 조정할 건데요. 에디트 가서 기본으로 세팅해 놓은 게 이제 3%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1%씩 증가를 하면서 6%될 때까지 스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는 이제 일한 지 첫 번째 해는 3%, 그 다음에 4%, 5%, 6% 가니까 6% 가려면은 거의 뭐 한 4년 정도를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나는 아예 시작부터 6%를 내겠다.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6%를 내가 내야지 회사에서 매치해주는 최대 금액인 3%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왜? 그 다음에 7%까지 가도 회사가 회사가 이제 보태주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6% 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깐 이제 돈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하면은요, 지금 3% 세팅과 다른 것을 빼고 예를 들어서 해줄게요. 계산하기 쉽도록 10% 세 개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을 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5만 달러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1년에 3% 하는 경우는 제가 이제 1,500달러를 1년에 내게 되겠죠. 회사가 여기에 반인 750달러를 보태주게 되겠죠. 1년에. 예, 그렇게 되면은 총 이제 1년에 2250을 2250달러를 이제 저축을 하게 되는 셈이 되겠죠. 6% 예, 지금은 이제 회사 기본 세팅으로 가만히 놔뒀을 때 1년에 이만큼 이제 원 이어 예, 1년에 이 금액만큼 이제 401k에 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돈이 이제 점점 쌓여서 나중에 은퇴할 때 이제 목돈을 가져가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6%를 내게 됐으면은 예,
$3,000를 내가 이제 내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반을 매치해 주기 때문에 1,500, 즉 $4,500를 1년에 이제 저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1,500이야 내가 내는 금액이니까 페이첵에서 $1,500만큼 더 적어지는 거지만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750불을 이제 공짜로 이제 날려버리게 되는 셈이 되잖아요. 이 6%까지 올려놓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3%까지 매치해 준다고 내가 3% 내도 3% 매치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내는 금액의 50%까지밖에 매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6%까지 늘려야 회사에서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끌어내는 것이고요. 이제 10%를 조금 더 무리를 해서 내가 돈을 더 저축을 하겠다. 그러면 1년에 이제 $5,000를 내 페이첵에서 내 연봉에서 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다고 회사가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1,500불만 되기 때문에 저축 금액은 1년에 6,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내가 늘어난 금액도 있지만 회사에서 주는 금액도 늘어났지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내가 낸 금액만 늘어났거든요. 결국 $2,000만 더 늘어난 셈이지 않습니까? 왜냐? 회사에서 3% 늘려주는 것에 맥스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주는 금액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굳이 6%를 넘어갈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6%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 401k라고 이미 세금을 떼고 나서 그 세금을 다 뗀 금액으로 이제 401k를 해주는 방식 역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비포 텍스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로스 옵션을 하는 것이 좋으냐인데요.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제 가장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기존 트레디셔널 401k 아니면 그냥 401k 하는 방법으로 세금 떼기 전에 6%를 이미 넣어놓고 6%만큼 줄어든 금액에서 나는 세금을 떼겠다. 즉 지금 세금을 떼지 말고 은퇴할 때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떼겠다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3%에서 6%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이 부분이 이제 3%였는데요. 지금 이것이 이제 6%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allocation, 즉 이 6% 내는 금액으로 어떤 펀드를 사서 너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느냐를 나온 건데요. 그 지난번에 이제 편지 나온 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별도로 세팅을 안 해놓으면은 2045년 타겟 데이트 펀드, 즉 2045년에 은퇴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펀드에다가 다 집어넣겠다라고 한 건데요. 그것처럼 이제 2045년 펀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이 되니까 잠깐 보시면은요, 이 펀드에 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래프랑 그런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뭐 펀드는 2045년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한 펀드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매니지를 해줄 거고, 간단하게 보시면은 리턴인데요, 이제 수익률인데요. 한 달 새에 5.68% 수익이 있었고요. 지금 1년, 지금 2019년 1월부터 이제 10월 초 되는 시점에 14%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이번에 경기가 좀 괜찮았죠. 그리고 이제 3년 시점으로 봤을 때, 뭐 5년 시점으로 봤을 때
나왔는데 지금 3년 시점으로는 있지만 5년, 10년 데이터는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어, 되게 오래된 펀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건데 이제 익스펜시오 레이시오라는 것이 나오는데 1.2% ER%는 1.2%입니다. 예, 요 우선 알아두시고요. 예, 이런 펀드에 이런 펀드에다 돈을 다 100% 집어넣겠다고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수정을 할 건데요. 이렇게 에디트를 눌러 보시면은 이제 어떤 종류의 펀드가 있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인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머니마켓, 스테이블, 픽스드 인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여기를 제가 지우고 얼로케이션이 나왔네요. 예, 요거는 놔두고요. 인컴. 근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고정 수입, 안정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드가 이제 그 주식이 아닌 채권이나 아니면 은행 현금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펀드여서 그 주식이 뛰는 그 수익률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다달이 들어오는 이자를 즉 고정 수입으로 되어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안정적인 그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그 뭐 2008년에 있었던 그 모기지 그 사태처럼 만약에 펀드가 확 줄어들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돈이 확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데 좀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고정 수입을 많이 늘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인컴으로 되겠고요. 이제 그로스 앤 인컴은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밸런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수익과 이제 그로스라 그러죠. 그건 조금 더 이제 약간 더 방어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당한 단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더 밸런스를 잡아서 이제 펀드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즉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정 수입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조금 더 그 주식이 뛰었을 때 좀 큰 수익도 좀 볼 수 있도록 같이 마련하는 게 그로스 앤 인컴이고요. 그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large and mid capitalization, 예, 발음이 후져서 죄송합니다. 인베스트 펀드인데요. 즉 그 회사들, 예,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주식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미국 외에 인터내셔널 그런 이제 주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수익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는 그 펀드라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이제 어그레시브, 예, 이건 조금 더 공격적이란 거죠. 이제 더 공격적, 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캐피탈리제이션, 즉 그러니까 조금 더 중소규모 회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해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막 뛰어오르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아니면 확 가라앉거나 스페셜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섹터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미네랄이나 금, 광석에만 집중 투자하는 펀드, 그런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경기 흐름을 많이 타거든요. 아니면은 테크놀로지 같은데 몰빵을 해놓은 회사 그런 펀드다 그러면은 또 이제 한 특정 분야에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펀드가 막 날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 색깔도 이렇게 나오죠.
조금 더 굉장히 공격적인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잠깐만 제가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테이블 에셋 펀드, 보시면 알겠지만 스테이블은 조금 안정적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그런 펀드가 있고요. 웨스턴 에셋 콜 본드 펀드, 본드라 그러면 이제 그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식이 아니고요. 특정 회사에서 만약에 뭐 10년짜리를 사면은 이제 뭐 매년 뭐 3% 정도 보장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데요. 이 같은 채권의 경우는 이제 고정 수입이 되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을 조금 덜 타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컴, 즉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펀드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로스 앤 인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2045년 펀드가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100%로 나오고 있죠. 제가 이것을 수정을 할 건데요. 타겟 데이트 펀드가 여기다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은퇴하는 사람들, 이번 해죠. 은퇴하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 5년 있다가 하실 분들, 뭐 10년 있다 하실 분들,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멀리 봐서 2060년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타겟 데이트 펀드가 이쪽 그로스 인컴 조금 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에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에 따라서 나는 한 뭐 20년 후에 은퇴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2030이나 2035 이쪽으로 그냥 펀드를 하시면은 가장 좋고요. 또 아니면은 뭐 굳이 자기 나이가 아니더라도 나는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2020년에 뭐 은퇴를 해야 되지만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2050년으로 보고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 펀드를 고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부분 그 은퇴 타겟이라는 펀드랑,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밸런스 펀드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자체에 알아서 채권이랑 주식이랑 적당히 이제 버무려 놓은 그런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은퇴 시점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펀드나 아니면 밸런스 펀드는 조금 더 방어적이고 안정적인 펀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제 그로스 펀드를 보겠습니다. 조금 살짝 더 공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메리칸 펀드, 인베스터 펀드 뭐 이런 것이 있고요. 펀더멘탈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클릭해서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솔깃해 할 만한 이제 좀 펀드 조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SP500 인덱스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가 중요한 펀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SP500 펀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워싱턴 뮤추얼 인베스터 펀드도 있고, 뭐 라지 캡 그로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라지 캡이라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뭐 한 뭐 500이나 아니면 뭐 몇백이 아니면 1000단위 안에 드는 이제 큰 회사들, 즉 뭐 여러분이 이제 이름만 대도 알만한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제너럴 일렉트로닉, 뭐 그런 회사들, 그런 큰 회사들이 다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네이션 와이드 미드캡인데, 이제 미드캡이라 그러면은요, 라지 캡이 아니고 이제 중견 기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단위로 보면은 한 500부터 한 뭐 몇천, 뭐 천 단위까지, 아니면 500부터 뭐 2000까지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구간을 나눠서 그 정도 이제 규모의 회사들을 회사에 투자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어그레시브 그로스인데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뛰는 애들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캡이죠. 위에 보시면 이제 라지 캡, 미드 캡 있고 스몰 캡인데, 스몰 캡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소규모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회사에 투자할 경우 나중에 진짜 이 회사가 점점 커지게 돼서
크게 봤을 때 점점 회사가 이제 커지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수익이 정말 많이 뛰겠죠. 그렇지만 이제 작은 회사 경우는 이제 뭐 없어지거나 또 이제 뭐 망하거나 그래서 막 진짜 주식값이 이제 뭐 1달러도 안 되게 막 그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잘 될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도 높은 대신에 그만큼 위험성도 높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스몰캡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이제 중소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는 곳이 이제 그 어그레시브 그로스입니다. 그래서 야누스 핸더슨 트리톤 펀드인데 이름만 봐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여기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작은 규모 회사들에 투자를 할 것 같고요. 네이션와이드 인터내셔널 인덱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외 회사들 이제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때 해외니까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그 펀드가 아마 이 펀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해외 펀드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퍼시픽이라고 하니까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회사들의 그 해외에서도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펀드가 한 뭐 20개 한 20개 조금 넘는 것 같죠? 이런 펀드들을 가지고서 이쪽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냐. 예를 들어서 뭐 이 펀드에 뭐 50% 투자를 하고 뭐 이 펀드에 10%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뭐 안정적인 펀드가 있으면 좋겠으니까 뭐 스테이블한 펀드에 뭐 20%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위험성이 있는 펀드에 뭐 40% 정도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펀드를 고르는 것을 이제 얼로케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마구 집어넣어서 지금 120%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펀드를 잘 골라서 그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펀드를 잘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펀드를 좀 하나씩 골라서 보면서 어떤 펀드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제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펀드를 고르는 법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